섬세한 정신의 철학적 기초. 라이프니츠, 신인간 오성론. 얼마 전 태어나서 처음으로 염색을 했다. 물론 눈에 띄는 화려한 염색이 아니라 새칠을 가리기 위한 검은색 염색이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알아볼까 은근히 걱정이 되었다. 외모에 지나치게 신경 쓰지 말라고 글이나 강연에서 수차례 강조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는 외모에 대한 나르시시즘적 관심을 조장하고 그를 통해 생명을 연장하려고 하며, 따라서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고 자연스럽게 변모하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긍정하라고 가르쳤다. 그래서 두려울 수밖에 없었다. 누군가 반문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선생님도 외모에 신경 쓰면서 왜 저희에게만 외모에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나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내 걱정은 기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았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염색한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 것이다. 다행이란 생각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약간 속상하기도 했다. 그 와중에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되었다. 내가 염색했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남성은 거의 없었지만 여성 가운데 몇몇은 그 사실을 한눈에 알아차렸다. 여성이 섬세하다는 통설이 맞는 모양이다. 파스칼이 떠올랐다. 팡세에서 그는 인간의 마음에는 심정과 이성이라는 두 가지 계기가 있다고 이야기했다. 이성이 기하학적 정신이라면 심정은 바로 섬세한 정신을 말하는 것이다. 달, 사과, 호빵 등이 모두 둥글밀한 속성을 공유하고 있다고 사유하는 것이 기하학적 정신으로서 이성이다. 반면 달 자체가 가진 고유성, 사과 자체가 가진 고유성, 호빵 자체가 가진 고유성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는 것이 섬세한 정신, 즉 심정일 것이다. 이제야 알겠다. 남성은 기하학적 정신이, 여성은 섬세한 정신이 강하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여성들은 내가 염색했다는 사실을 순식간에 알아차릴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런 섬세한 정신은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우리의 의문은 라이프니츠를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얻을 수 있다. 특히 미세지각이란 그의 흥미로운 생각은 이 대목에서 결정적인 중요성을 가진다. 모든 순간 우리에게 무한히 많은 지각들이 존재한다고 결론 내리도록 하는 수많은 증거들이 있다. 물론 영혼에서의 변이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무한히 많은 지각들에는 의식이나 반성이 수반되지 않는다. 이런 인상들이 너무 미세하고 많아서 혹은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충분히 그 자체로서 구별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신인간 오성론. 라이프니츠에 따르면 우리의 일상적인 지각은 거대한 지각 혹은 종합된 지각에 지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바닷가에서 파도 소리를 듣고 있다고 하자. 바닷가에 서 있는 누구나 자신이 지금 파도 소리를 듣고 있다고 의식한다. 그렇지만 라이프니츠는 실제로 우리가 듣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의식하거나 반성할 수 없는 미세한 소리들이라고 이야기한다. 파도를 이루고 있는 물방울 하나하나가 해변의 모래사장, 수많은 조약들과 조개껍질에 부딪히면서 다양한 소리를 내고 있다. 이런 작은 소리들을 무의식적으로 지각하면서 우리는 하나의 거대한 파도 소리로 종합한다는 것이다. 뉴턴과 함께 미적분학의 기법을 거의 동시에 창시했던 라이프니츠다운 발상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시기적으로 조금 앞서 뉴턴이 미적분학을 창시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우리가 수학책에서 사용하는 미적분학의 기법은 전적으로 라이프니츠가 만든 것이다. 라이프니츠에 따르면 y는 x제곱을 미분하면 2x라는 도함수가 주어진다. 반대로 2x를 적분하면 y는 x제곱 플러스 c가 얻어진다. 여기서 c는 상수를 말한다. 이처럼 주어진 함수를 미분하면 무수히 많은 도함수가 나오고 이 도함수를 적분하면 주어진 함수를 다시 얻을 수가 있다. 이것이 바로 미적분이다.
그러니까 물방울 하나하나가 내는 미세한 소리들이 미분된 것이라면 이것들을 종합해서 얻어진 파도 소리는 적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미적분학 이론과 공명하는 미세지각 이론은 그 자체로도 매우 중요하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미세지각 이론이 함축하는 실천적 의미가 아닐까. 어떤 사람이 브람스 교향곡 1번을 듣고 있다고 하자. 그는 교향곡 전체의 선율에 자신의 몸을 맡길 것이다. 교향곡 전체의 선율을 들을 수 있는 것도 그가 무의식적으로나마 교향곡을 이루는 바이올렛, 첼로, 클라리넷 등등의 작은 소리들을 듣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이 작은 소리들을 의식적으로는 지각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교향곡 1번을 지휘하고 있는 지휘자는 어떨까? 당연히 지휘자는 전체 악기들이 내는 미세한 소리들을 의식적으로 지각하고 있어야만 한다. 오늘 바이올린 주자의 컨디션이 좋지 않은 것 같군. 피아노 소리는 오늘따라 왜 이렇게 튀는 걸까? 이 정도로 섬세하지 않다면 그가 어떻게 브람스의 교향곡을 이끌 수 있겠는가? 이제 우리는 파스칼이 말한 섬세한 정신을 철학적으로 사유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었다. 섬세한 정신은 무의식의 층위에 머물던 미세지각들을 의식할 수 있게 된 정신을 말한다. 미세지각은 영원히 무의식의 상태로 머무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집중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미세지각을 의식할 수 있다. 무의식의 층위에 있던 미세지각을 의식하는 순간 누구나 섬세한 정신을 확보하게 된다. 그렇지만 섬세한 정신들에는 깊이의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교향곡을 이루는 미세한 악기들의 소리를 식별하는 사람보다 피아노의 건반 하나하나 혹은 바이올린 현 하나를 식별할 수 있는 사람이 더 섬세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육감이란 말이 있다. 시각, 청각, 후각, 미각, 그리고 촉각이 인간에게 가장 근본적인 5가지 감각이라면 6번째 감각, 즉 육감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별도의 감각기관을 가진 감각은 아니다. 육감은 5가지 감각이 종합되어 함께 작동하는 공통감각을 의미한다. 5가지 감각이 5가지 악기 소리라면 육감은 이 5가지 악기의 소리가 어울려서 만들어지는 교향곡 소리와 같은 것이다. 육감이 발달했다는 것은 5가지 감각의 미묘한 변주에 민감하다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육감이 발달한 사람은 어제 보았던 동일한 장미일지라도 그 향이 어제와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지각하고 당연히 장미가 무엇인가 달라졌다고 느끼게 될 것이다. 육감이 발달한 사람은 미세지각을 의식할 수 있는 사람이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내가 염색한 것을 알아채지 못했다. 그렇지만 나를 보자마자 일부 여성들은 무엇인가 내가 달라졌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여자의 육감이란 말이 헛된 말이 아니었던 셈이다. 나의 변모를 알아차린 뒤 그녀들은 마침내 내 머리 색깔의 변화를 찾아냈다. 그렇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그녀들이 나를 놀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외모에 신경을 쓴다고 놀리기보다는 오히려 내 변모에 흥미를 표시했다. 아마 천편일률적이었던 내 이미지가 변화한 것에 작은 즐거움을 느꼈나 보다. 미세한 변화마저도 느끼며 즐길 수 있다는 것. 남자인 나로서는 무척 부러운 일이었다.